네, 아까 저는 소개해드린 대로 그 다음에서 그 다음 개발자 네트워크, 네, 다음 DNA라고 그러는데요. Development Affiliate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서 무슨 생명공학 무슨 연구를 한다고. 다음 DNA 이러니까 네, 개발자들의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코어 DNA라고 생각을 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2007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윌모트가 잠깐 스티븐이 얘기한 대로 API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아까 그 말한 대로 숫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카운팅하기 힘든 거죠. 이게 뭐 11,000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널 API 더 많고 뭐 백엔드는 더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 숫자를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은 API가 그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오픈 API는 이제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가 2006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웹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API라고 하면 사실 오픈 API 이런 말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PI는 오픈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바나 .NET의 API들은 클로즈되어 있지 API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웹2포노가 어떤 그 알려준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방하고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확산이 됐고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존, 이베이, 구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다 이제 이런 그 API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06년도에 이베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갔을 때의 장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쪽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외국인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2006년에 갔을 때 지금은 뭐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이베이에서 오신 월드와이드 컨퍼런스 이베이에 오신 분이 이렇게 트위팅을 한 걸 봤는데 뭐 트래픽이 장난이 아닌데 2006년입니다. 2006년에 3만 명 정도의 이베이 개발자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3만 명이 이베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외부의 개발자가 3만 명. 그리고 30억 콜이 매달 되고 있었고, 그다음 이베이에 있는 아이템 있죠. 물건 올라간 것들이 그 47%가 API를 통해서 돼 있었고, 그리고 그게 매년 45%씩 성장하고 있다. 이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에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API를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는 아마존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아마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은 이렇게 2004년인가 이랬다요. 그 회사에다가 앞으로 모든 부서가 이렇게 일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 인터페이스를 갖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서비스 인터페이스, 즉 API를 가지고 모든 걸 협업을 해라. 그리고 각자 API를 서로 주고받아서 그걸 해라. 이거 안 하면 내가 해고하겠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 아마존에서는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뭐랄까 그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약간 독재자 스타일이신데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그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API 스트리트 컨퍼런스, 구글컨, API 월드, API컨, API 데이즈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고, 저도 이제 API 스트리트 컨퍼런스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디스커션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API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보면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서로 제휴를 하고 하려면 API가 아니고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API가 있냐고 물어보고 API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P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이게 그 회사에 있는 아주 적은 리소스로 뭔가를 하려면 힘든 건데 이걸 외부 개발자들과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API를 오픈하면요 한 달 동안은 그냥 디버깅을 해야 돼요. 외부 개발자들이 계속 리포팅을 해주거든요. 버그 리포팅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 완벽하게 내보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API라는 것 자체가 아까 왜 API를 필요하느냐 그러면 아까 쭉 보면 기술들이 다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를 쓰니까 러닝 커브가 이제 닿죠. 그러니까 빨리 그걸 쓰려고 하는 거고요. 개발자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API 디자인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API 디자인을 잘하고 모듈화 잘 돼 있고 그 모듈이 제일 리유저블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마이크가 리유저블 API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텐데 이게 결국은 개발자의 실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API를 만약에 오픈한다고 하면 API를 오픈하게 되면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못한 디자인을 오픈했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개발자도 쓰는 거고 또는 회사 내부에 있는 커스터머도 쓰는 거기 때문에 API 설계를 잘해가지고 내보내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더라도 회사에서 뭘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회피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런 디자인을 잘하고 사용성 높이는 그런 API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API를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이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서 API를 만들고 또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API가 가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API를 줘봤자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적인 걸 쓰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핵심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걸 주되 그쪽에서 그거를 API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핵심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의 핵심을 갖고 있고 우리 핵심 API를 쓰는데 그 핵심 API가 어때야 되냐면 좀 예를 들어서 비싼 원래는 돈 많이 주고 써야 되는 플랫폼인데 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리뷰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그 회사에 있으시던데 리뷰 많이 줘온다고. 그럼 그런 리뷰 같은 것도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켰냐면 아마존의 북 리뷰가 핵심이었어요. 저 별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API로 야후나 이런 데 줘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되고 거기에 마켓 레베뉴 쉐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핵심을 주되 그쪽에서는 그 핵심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들이 메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부동산 114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부동산 물건을 표시하고 빨리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지도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구글 다 지도 서비스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그런 기능을 줘서 그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빠르게 또 값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로드뷰 API 그러니까 이제 거리 지도 API를 보내주는 데가 저희가 다음이 전 처음이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훈장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학원 선생님을 모집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학원 선생님들. 네. 근데 훈장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의 로드뷰예요. 왜냐면 학원 선생님이 거기 오프라인 할 때 중요한 게 그 학원이 목이 좋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장사가 잘 될 건지 내가 여기 갔을 때 좀 이게 괜찮은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보여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는. 그래서 로드뷰를 하는데 이게 로드뷰가 이렇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훈장말에서는 로드뷰에 이렇게 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착착 맞춰갖고 제공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신뢰가 갈 수 있게. 그래서 필요하면은 로드뷰 업데이트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API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PI 중에 마이피플의 봇 API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메일 영어 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를 매일 이렇게 하나씩 보내줘요. 그래서 자기네 사이트에 온 회원 가입자들한테 보내준다거나 이제 IMT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아까 학원 같은 거죠. 학원 같은 사이트에
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에 맞는 맞춤형 그 인재 그 학원 채용 정보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보충해갖고 이제 쓰는 거죠. 빨리 이렇게 어댑션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바일 백핸드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돈이 일단은 돼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다음에서 API 오픈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공짜로 오픈하지? 회사 내에서도 그랬어요. 공짜로 오픈하면 뭐 돈 되나? 많이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노벨닷컴의 어떤 CEO가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 API 스트레이트 컨퍼런스에서 API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뭐 20가지 정도 되는 API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API 비즈니스 모델 구글 검색을 하면 이 PT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20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크게 4가지.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한테 페이를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씩 가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개발자들이 그랑 같이 수익 쉐어를 하는 모델이고, 네 번째는 인다이렉트 모델이라서 그냥 돈이 실제로 벌리진 않지만 컨텐츠 신디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4가지 큰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이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던 모델은 실제로 저희가 디벨로퍼한테 페이를 받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돈을 얼마, 지금 구글 아까 스티븐이 얘기한 대로 구글 25,000 CP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돈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돈을 급격히 받아요. 그래서 뭐 많이 내는데 몇 천만 원 내는 회사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밑줄을 친 이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에큐지션 모델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에버랜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에버랜드 앱에 그 있는 이렇게 위치 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치 지도들이 그대로 그 에버랜드 앱에 있는 거가 다 다음 지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지도에 가보시면 에버랜드에 굉장히 상세한 그 놀이터 위치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에버랜드에서 저희한테 주고 걔네들은 API를 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음 지도 앱이나 아니면 다음 지도 섹션에서 API 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주고 걔네들은 앱에서 그냥 별도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니까 뭐 다른 뭐 서울에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쉽게 이렇게 임플리멘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레베뉴 쉐어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클릭스라고 하는 그 검색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그 검색 광고 상품을 검색 사이트,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검색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데 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예요. 코리아닷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죠? 잘 쓰질 않죠. 그래도 이 회사 사이트를 쓰는 데가 많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 메일도 쓰고 이렇게 해서 코리아닷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코리아닷컴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SK컴즈도 네이트를 닫으면서 다음으로 검색을 옮겼거든요. 그 정도로 큰 회사조차도 이 검색을 다 웹 검색이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 키워드를 치면 다음에 검색 API를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단 여기에 이제 그 검색 그 비즈니스 키워드를 치면 저희 클릭수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검색 API를 통해서 코스트 다운하고 막 이 클릭스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레베뉴 쉐어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저희가 윈윈하는 모델을 갖고 있고 국내 이런 종류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소 지방에 가면요, 지방에 이렇게 PC방 같은 데 가면 그 PC방에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트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PC방 주인하고 계약을 해갖고 조그마한 사이트인데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검색창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다음 바로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쭉 이렇게 옛날에 가자이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막 리스트 있고 뭐 옥션 뭐 해가지고 전체 리스트에서 한번 들어오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있는 검색창을 쓰고 그런 사이트의 검색창에 검색 쿼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다음 네이버에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류의 작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이트들도 이런 제휴를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좁아서 외국에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장이 좁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오픈한 API인데요. 이게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API인데, 물론 이건 이제 네이버도 제공하고 구글도 제공하고 페이스북도 제공합니다. 저희가 좀 늦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디 회원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면 회원 가입 없이 그냥 저희가 유니크 키로 줘갖고 바로 이제 그 업체는 그냥 그 인증 키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써보셨으니까 그 서드파티한테 제공하는 OAuth API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천만의 용병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물론 지금 구글 플레이에 좀 다운로드 안 되고 이제 티스토어하고 지금 올레닷컴에 다운로드가 되는데 1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월달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안정을 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걔네들을 빨리 사용자로 어댑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API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음성인식 API를 오픈했는데 제가 이게 좀 동영상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회사는 그 광고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냐면 광고 카피 있잖아요. 잘생겼다 SK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어주면 그거에 이렇게 있잖아요. 잘생겼다 SKT 이렇게 읽으면 그거를 90% 100% 정도 다 잘 읽었다 그러면 광고 리워드를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광고는 이렇게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려면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로 하는데 광고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죠. 그냥 잘생겼다 SKT 이러면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광고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광고의 효과라는 거는 이게 듣고 보는 것만 지금까지 광고였는데 말하는 광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생각도 못해요. 음성인식 API를 오픈했을 때 되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김기사 어디 가, 뭐 이런 이제 뭐 어디 뭐 강화문 가는 길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음성인식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티븐이 또 말한 것 중에 인터널 API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네. 에버노트,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스티븐이 말한 라이프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자기네들이 써보고 밖에 오픈을 해라. 근데 저희는 다음은 아마 그걸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먼저 오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2006년에 시작했을 때는 인터널 API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색 API하고 딱 오픈할 것만 미리 만들어갖고 그래서 계속 오픈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널 API를 내부에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 쓰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내부 플랫폼을 위한 API를 오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오픈 A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을 한 것이 인터널 API.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API 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음에 있는 거의 대부분 API가 리스팅돼 있고 API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API 콘솔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구현이 돼 있어요. 저희가 벤치마킹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오픈 API 시스템을 이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역시 내부 사용자가 많아야 외부 사용자도 충분히 커버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안 쓰는데 밖에 쓰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시장은 오픈 API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인터널 API가 더 중요하고 아까 그 스티븐이 얘기한 대로 10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인터널 API가 이 외부 API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게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 API 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과거에 XML도 요즘 안 쓰거든요. 요즘 제이슨에서 그냥 휴먼 리더블한 그런 포맷을 그냥 쓰고 그리고 성공적인 웹앱을 만들기 위한 크리테리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래머블하게 웹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아마 그 마이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아마 그 API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주실 텐데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게 먼저 이제 그 URI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디베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URI에 조금 더 그 시메틱한 그런 어떤 그 객체를 표현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RESTful API를 쓸 때 그냥 뭐랄까 AND 그 get 방식의 그꼭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API 그 시스템들이 다 저런 식으로 객체 표현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Node.js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환성입니다. 오픈 API도 그렇고 내부 API도 그렇고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호환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올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희는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 버전 2.0이 아직도 디플리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쓰는 분들이 있어요. 3, 4년 정도 전에 이 개발이 끝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제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뭐 종료합니다 해도 이제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종료하고 나면 이제 CS 팍팍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잘하고 또 호환성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제 에러 처리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JSON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다음 API도 그 모든 API들이 트래픽 제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트래픽이 5만, 뭐 3만 이렇게 1대1 단위 트래픽 제어를 하는데 그 사실 이제 트래픽 제어를 왜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면 정말 unexpected use case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팸, 어뷰징 이런 게.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기존에 쓰고 있는 사용자들을 한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 트래픽 제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정도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제대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트래픽 제어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트래픽을 올려달라고 하면 늘 그냥 쉽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트래픽 제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트래픽 제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트래픽 제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이렇게 어뷰징이 오고 스팸이 오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건 대박이거든요. 그때 가서 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처음에 저희가 너무 그 보수적으로 트래픽 제어를 해갖고 사람들이 막 이거 쓰란 건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폭 그걸 상향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 보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단 대박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개발자 만나는 활동들 이런 것들 좀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는 이제 뭐 이런 코드 센터, 랭귀지 베이스 코드 센터들도 있고, 샘플 코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GitHub 같은 데 저희가 올려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저희를 위해서 API 라이브러리 만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거 포크해갖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샘플 코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 개발자가 직접 GitHub에 올리는 것도 저희가 포킹해서 다 이렇게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개발자 지원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파멜라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Developer Support Hand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저희 팀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지원 핸드북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음에 검색 안 해봤는데 해보시면 저희 사이트에 저 책 번역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파멜라 폭스가 구글에서 일할 때 자기 경험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라서요. 뭐 돈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서브파트들이 있죠. ASF 3스케일에서 굉장히 많은 서브파트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마이크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내일 마이크가 별도 이렇게 오늘 아마 30분 정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내일 30분짜리를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늘려놓은. Is there any resting sheet? Is there
장례 좌석이 있죠. 내일 행사. 없어요? 내일 행사 자리가 좀 남았나요? 아, 자리가요? 네. 자리는 사전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네, 사전 예약만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어제 보니까 아직 사전 예약이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크가 하는 그 이 튜토리얼 세션은 한 3시간짜리 튜토리얼 세션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들으시고 감명을 받았다. 가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URL이 있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름하고 이메일 번호하고 이렇게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가 자주 와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부터죠. 네, 2시부터 하는 시간 가능하시면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이런 것들 길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조금 광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슬스케일에서도 이제 이 API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사용자 월 400만 4 billion? 4 billion per month, right? Is free account. 4 million per month, yeah. Yeah, right. Yeah. 공짜로 쓸 수 있는 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트래픽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써봤는데 이게 임프레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레가시보다 훨씬 좋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 3스케일이 제공하는 이것도 한번 가입을 하셔갖고 프리 어카운트로도 웬만한 건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개발자 지원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에 이제 개발자들 이렇게 저희가 주로 했던 일이거든요. 핵데이 뭐 이런 행사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아마 변희홍님 와 계시잖아요. 있었죠.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가 2007년도에 요즘 말하면 해커톤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갖고 뭐 이렇게 뭐 하루 만들고 또는 이틀 만들고 하는 그런 행사를 2007년에 저희가 그 API를 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밤샘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새벽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어스름한 그런 색깔이 보이는데 새벽에 찍은 사진은 다들 밝잖아요. 근데 밝고 이제 그 다음 사진만 밝게 찍고 나서 가서 그냥 쓰러져 잤다는. 그래서 도저히 밤새는 거는 힘들겠다. 한국 사람들 체력이 안 맞다. 이게 체력이 안 된다. 해커톤은 미국 문화지 한국 문화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디브 나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디브데이라고 해서 행사를 바꾸고 이제 최근에는 가끔 이제 밤샘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새벽 2시, 3시를 안 넘기게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또 스키장에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스키장에서 뭐 밤늦게 코딩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스키 타고 이렇게 집에 오고 이런 행사도 개발을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한 2011년도부터 저희 팀에서 또 디브원이라고 하는 행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이 행사는 뭐랄까 이렇게 이런 자리 그냥 이렇게 포멀하게 와갖고 그냥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본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서비스는 이제 2016년 10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했고 네이버가 아마 2006년 3월에 아마 시작을 했나 볼 겁니다. 네이버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DNA 사이트의 한 달 트래픽은 이제 3억 건 정도, 외부 트래픽만 3억 건 정도 되고 하루에 호출을 받는 API 키 개수가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API 키를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복된 건 다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어서 한 7,000개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래픽도 쭉 그냥 트래픽 성장세인데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검색 쪽은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도서관에 쓰는 데가 있어서 방학 때 좀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굉장히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녹색이시던데 잘 올라가고 있는 중.